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오늘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 첫 번째 시간 일과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결혼은 누가 하는 거죠? 보통은 남자하고 여자가 합니다. 요즘은 남자, 여자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보통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면 먼저 연애를 하겠죠. 연애를 한 다음에 데이트를 하고요. 데이트를 한 다음에 집에 데려다 줘야 돼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데이트를 한 다음에 여자 집으로 가죠. 그래서 여자는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되고요, 남자는 자기 집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우리 같이 살아요 라고 해서 결혼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결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하려면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요, 결혼식은 현대, 지금의 얘기죠.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옛날에는 혼례 또는 혼례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혼례라는 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13쪽에 보면요, 13쪽에 보면 결혼식 그림이 있고요, 그리고 혼례식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과 옛날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기 전에요, 남자가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보통 여자가 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남자가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무릎을 꿇고요 서 있는 여자에게 반지 같은 걸 주겠죠. 다이아몬드 반지 같은 거, 반지를 줍니다. 반지를 주면서 결혼합시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자, 절대 결혼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결혼해주세요 또는 저와 결혼해줄 수 있나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반지도 주고요. 반지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 여자가요, 예, 예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결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뭐라고 그러냐면 청혼하다, 청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청혼을 해서 예스라고 얘기하는 것을 승낙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비슷한 말은 허락이죠. 승낙하다, 허락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청혼을 했고요. 자, 결혼은 보통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연애를 해요. 연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데이트를 100번 합니다. 100번 하고 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뭐라고 그러냐면 연애 결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남자가 있어요, 그리고 여자가 있어요. 근데 가운데 다른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남자를 알아요, 이 사람은 이 여자를 알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몰라요. 모르면 이 두 사람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둘이 사랑하면, 결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소개시켜 줍니다. 이렇게 탁자에 앉아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소개를 시켜주는데, 이런 것들을 중매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중매하다. 이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중매쟁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주선자. 근데 이런 자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선이라고 하거나 소개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을 보다 또는 소개팅을 하다. 자, 선을 보다, 소개팅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선생님 그럼 선이랑 소개팅이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소개팅은요 보통 친구 또는 언니, 형, 오빠, 누나 이런 사람들이 소개해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소개해주는 것을 소개팅이라고 하고요, 선은요 엄마나 아빠 또는 엄마 친구 또는 아빠 친구 이렇게 우리보다 더 위에 사람들이 소개해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선을 보고 나면 보통 결혼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소개팅을 하고 나면 결혼은 생각하지 않아요. 결혼은 아직 생각하지 않고요, 이 사람과 사귈 거예요, 안 사귈 거예요, 연애를 할지 안 할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로 돌아와서요, 이렇게 중매를 하게 됐는데 선을 보게 하거나 소개팅을 시켜주는데요, 이런 것들을 중매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결혼하는 것을 중매결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연애결혼과 중매결혼이 있습니다. 요즘도 둘 다 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중매결혼이 많았고요. 지금은 연애결혼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자,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먼저 청혼을 하겠죠. 결혼합시다. 결혼해주세요. 저와 결혼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청혼을 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중간에 약속해요. 결혼을 약속합니다. 이런 의식이 있는데 결혼을 약속한다 라고 해서 약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는데 잘 살고 있다가 나중에 사이가 이렇게 나빠졌어요. 그래서 우리 헤어집시다. 같이 못 살아요.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을 이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혼.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헤어지게 되는데요. 이 여자가 다른 남자와 한 번 더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혼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다시 결혼한다 라고 해서 재혼이라고 하는데 한국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데요. 드라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이 여자가 다시 한번 이 남자를 만나서 다시 사랑을 해서 또 결혼을 해요. 그래서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재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드라마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재혼을 하기도 하고 또는 재결합을 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결혼식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결혼식은 어디에서 하냐면 결혼식장에서 하고요. 예식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식장에 가보면요. 예식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신랑과 신부가 있죠. 이 사람을 남자는 신랑, 여자는 신부라고 얘기하는데 자, 신부가 있는데요. 이 신부가 중요해요? 아니면 신랑이 중요해요? 신부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 중에 신랑, 신부가 가장 중요한데 이 두 사람 중에 신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부 다음에 신랑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중요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신부 다음에 신랑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부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신부고요.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하다. 어떤 곳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을요. 뭐뭐의 꽃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혼식의 꽃은 바로 신부가 되겠습니다. 결혼식의 꽃. 자,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있는데요. 앞에 나이가 드신 분이 좀 서 있는데요. 이분이 바로 주례 선생님입니다. 주례라고 하고요. 여기에 아마 신랑 친구 아니면 신부 친구가 이렇게 한 명이 서 있어요. 한 명이 서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MC라고 하지 않고 사회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네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우선 신랑의 아빠와 엄마, 그 다음에 신부의 아빠와 엄마가 있고요. 나머지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오겠죠. 사람들이 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손님이에요. 손님을 다른 말로 고객이라고 얘기합니다. 고객. 이 고객들은 왜 왔어요? 왜 왔냐면요. 이 사람들은 축하합니다. 이렇게 축하해주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축하하러 온 손님이라는 뜻으로 하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객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신부고요. 그래서 이 신부를 결혼식의 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결혼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결혼식 준비를 한번 해봅시다. 먼저 청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혼은 나와 결혼해 줄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청혼을 하고 나서 예스 이렇게 승낙을 하게 되면 허락을 하게 되면 이제부터 진짜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본격적으로 준비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상견례를 해야 됩니다.
자, 상견례라는 거는 식당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누가 밥을 먹냐면 여기에 신랑, 결혼할 남자가 있고요. 뭐 여기에 신부, 결혼할 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랑의 가족들, 그 다음에 신부의 가족이 모여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밥이고요. 그래서 신랑의 가족과 신부의 가족이 이렇게 같이 밥을 먹는데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뭐 취미가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돈이 많아요?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내 딸이 결혼을 할 거예요. 우리 언니가, 우리 형이 결혼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는요. 결혼 날짜, 그러니까 결혼을 언제 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고요. 같이 결정을 합니다. 또요, 어디에서 결혼할 거예요? 결혼식장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결혼 날짜를, 결혼식장을 정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정하다라는 말을 잡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혼 날짜를 잡다, 결혼식장을 잡다라는 말은요. 결혼 날짜를 정하다, 결혼식장을 정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결혼식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혼을 했고 승낙을 받았으면 상견례를 해서 결혼 날짜를 잡고 또 결혼식장을 잡습니다. 이 잡다라는 말은 정하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자, 예물과 예단, 예물과 예단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물과 예단이란 말은요. 먼저 예물 같은 경우는 신랑과 신부가 서로 주는 선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신랑이 신부에게, 신부가 신랑에게 선물을 줍니다. 결혼식 선물이죠. 이 선물을 주는데 신부는 여자잖아요. 여자니까 반지, 귀걸이, 목걸이 이렇게 세 가지를 받게 됩니다. 신랑은요 반지 그리고 끝! 이렇게 안 받게 됩니다. 옛날에는 시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손목시계를 받았는데 요즘은 손목시계 잘 안 해요. 손목시계 안 하고 그냥 반지만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으니까 이 신랑이요, 이 남자가 저는 시계 필요 없어요. 반지만 주세요. 아니면 시계 대신에 저는 아이패드를 선물해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트북도 괜찮고요. 자, 이번 예단을 봅시다. 예단 같은 경우에는요. 옛날 이야기를 해보면 옛날에는 신랑 집과 신부 집이 있었는데요. 서로 선물을 줄 때 뭘 줬냐면 비단을 줬습니다. 실크요. 그래서 이 비단으로 뭘 하냐면 옷을 만들죠. 옷을 만드는 그런 비단, 옷감이라고 하죠. 그래서 옷을 만들 수 있는 천, 이런 비단을 줬는데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 단자를 써서 예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누가 이렇게 옷을 만들어서 입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옷을 사세요. 옷 선물이 아니라 옷을 사세요 해서 예단은 보통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옷을 사서 입으세요. 이렇게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면 집이 있어야 되죠. 이 집을 누가 삽니까? 자, 옛날 이야기를 다시 해볼게요. 옛날에는요, 이 집을 남자가 샀습니다. 남자는 집을 사고요. 이 여자는 뭘 샀냐면 이 집 안에 들어가는 물건들, 그러니까 가전제품이나 가구. 가전제품이라는 건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가구는 침대, 옷장, 장롱, 책상, 의자, 식탁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은 여자가, 남자는 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것을 장만하다는 마련하다. 그래서 집을 장만하다, 집을 마련하다라는 말은요, 준비하다, 사서 준비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결혼할 때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을 준비하는 것을 혼수라고 얘기합니다. 혼수. 이 안에 뭐 가전제품, 가구, 그리고 이불, 베개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혼수를 장만하다, 혼수를 마련하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생일이 있어요. 생일 파티를 하는데
이 생일 파티를 요즘 뭐 생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생일 파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초대하는데 그냥 오세요라고 하지 않고 카드 같은 것을 줍니다. 그래서 카드를 주면서 오세요 이렇게 초대를 하는데요. 그 카드를 뭐라고 그러냐면 초대장이라고 얘기하죠. 초대장인데 내가 결혼식을 할 거예요. 결혼식을 할 때도 이 초대장이 있죠. 그래서 결혼식 초대장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안 되고요. 뭐라고 하냐면 청첩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청첩장을 준비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청첩장을 줄 때 그냥 이렇게 주면 안 되고요. 어떤 사람을 결혼식에 초대하고 싶으면 그 사람에게 밥도 사주고요. 커피도 사주고 술도 사준 다음에 맨 마지막에 집에 갈 때 맞다. 저 결혼해요. 라고 하면서 청첩장을 이렇게 주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모바일, 그러니까 뭐 카카오톡으로 아니면 문자 메시지로 보내기도 하는데 지금도 이렇게 직접 만나서 주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여자의 집이 있습니다. 여자의 집에요. 남자 그러니까 신랑이죠. 신랑이 나무로 된 상자를 메고 이 집으로 가서 이 상자를 선물합니다. 이 상자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이 상자에는 예단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 집에 들어갈 선물이죠. 그리고 여기에 예물도 들어가 있어요. 신부와 신랑이 서로 주고받는 선물. 예단과 예물이 들어가 있는 상자를, 이 나무 상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남자가 이 여자의 집으로 함을 주는데요. 그걸 함을 보내다. 그리고 여자는 함을 받다. 이렇게 얘기하죠. 함을 보내다, 받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례 선생님께서 이 남자에게 이 여자를 평생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습니까? 예. 이 여자는 평생 죽을 때까지 이 남자를 사랑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두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이제 부부입니다. 부부가 돼서 이렇게 퇴장을 하고 결혼식이 끝납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여기에 있는 축하하러 온 고객, 손님, 그 사람들이 하객들이죠. 이 하객들이 막 박수를 치고 나서 이 하객들은 지금 밥을 먹으러 갑니다. 밥을 먹으러 가는데 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을 뭐라고 그러냐면 피로연, 밥을 먹는 것을 피로연, 밥도 먹고요. 술도 먹는 것을 피로연이라고 하는데 피로연장에 가서 피로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피로연을 하고요. 이 신랑과 신부는 여기로 가는 게 아니고요. 패백실로 가서 패백을 드리게 됩니다. 패백은 뭐냐면 여기 가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있습니다.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신랑의 가족입니다. 신랑의 가족들에게 신랑과 신부가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절을 하게 되겠죠. 절을 하고 나면 이 신랑의 가족들이 이 사람들에게 잘 살아라, 행복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요. 이 신부가 이렇게 치마를 입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뭘 던져줘요. 뭘 던져주냐면 밤하고 대추를 던져줍니다. 밤하고 대추를 왜 던져주냐면요. 아들, 딸, 아이를 많이 낳으세요 라는 의미로 밤과 대추를 던져주면 신부가 이렇게 치마로 밤과 대추를 받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으면 아이를 많이 낳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패백이 끝나면 신랑과 신부는 피로 연장에 가서 여기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있는 하객들에게 고맙습니다. 바쁘신데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요. 그리고 드디어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 여행을 뭐라고 그러냐면 신혼부부가 떠나는 여행, 신혼여행이 되겠습니다. 신혼여행은 보통 제주도로 안 가고요. 제주도가 아니라 한국이 아닌 다른 곳, 멀리 있는 곳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5페이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청혼하다인데요. 청혼하다는 저와 결혼해 줄래요? 보통은 남자가 여자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남자가 여자에게 결혼하자고 말하는 것.
자, 상견례를 하다를 봅시다. 상견례는 남자의 가족, 여자의 가족,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가족이 같이 식사를 하면서 처음 만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 있네요. 남자의 가족과 여자의 가족이 만나는 겁니다. 자, 결혼 날짜를 잡다, 결혼식장을 잡다. 이거는 정하다랑 똑같다고 얘기했죠. 결혼 날짜를 잡는 건 결혼을 언제 할지 정하는 것입니다. 결혼 날짜를 잡다. 여기 있고요. 결혼식장을 잡다. 결혼할 장소를 잡는 거죠. 결혼식장을 잡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단은 신랑의 가족과 신부의 가족의 선물이고요. 예물은 신랑과 신부의 선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신랑 신부의 가족, 신랑 신부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는 것. 다시 한번 여기는 예단이 되겠고요. 여기는 예물이 되겠습니다. 자, 혼수를 장만하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서 준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혼에 필요한 물건을 준비하는 것. 청첩장이라는 것은 초대장인데요. 결혼식 초대장을 얘기합니다. 결혼식 초대장을 사람들에게 주는 건데 여기에 있네요. 손님들을 초대하는 초대장. 결혼식에 초대하는 초대장을 보내는 것. 이게 청첩장을 돌리다가 되겠네요. 자, 함을 보내다, 함을 받다. 함이라는 것은 나무 상자인데요. 나무 상자 안에 예단과 예물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죠. 보통 신랑이 신부의 집에 보냅니다. 신부의 집에서 받습니다. 결혼식을 하다가 있는데요. 결혼식을 하다는 신랑과 신부가 부부가 되는 예식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있네요. 그 다음에 패백을 드리다.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신랑 가족에게 신랑 신부가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있죠. 자, 이때 신랑의 부모님이 신부에게 대추와 밤을 주죠. 피로연을 하다는 결혼식이 끝난 뒤에 손님들, 그러니까 하객들이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는 겁니다. 자, 신혼여행을 가다는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여행을 가는 거죠. 여기에 있네요. 이상으로 일과 어휘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